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발전연구원 계획조정실장 김용동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대전 미래기획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재 대전발전연구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다소 흐리지만은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봄처녀 노래를 준비했는데, 오늘 저 주인공 이춘희 시장님 그 조남에서, 그 봄처녀가 연상이 됩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늘 봄처녀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춘희 시장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호남적이라고 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특히 여성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호남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키도 크고 아주 그 세련되고 매너가 아주 굉장히 세련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MBC 이진수 사장님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사진 잘 찍어 주신 것도 좋습니다. 시험 굉장히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대전시 여러 현안 중에서 대전시하고 세종시 간의 그 경쟁, 제로성 관계 이런 우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성 관계를 상생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대전의 그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행운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을 모시고 미래도시의 꿈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재일 원장님 노래 선물 고맙습니다. 대전이 좀 수준이 높기도 높은가 봐요. 되게 제 이름 가지고 노래하라고 그러면 동백아가씨를 연상하는데 봄처녀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주어진 제목이 이제 미래의 도시의 꿈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제가 이제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우리 세종시 왜 건설해야 되는가 에 관한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부 청사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또 인구도 이제 22만 5,100명이쯤 됐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제는 세종시 더 이상 하자마자 하는 얘기 이제는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4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워낙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 문제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국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권이나 우리 세종시가 건설하는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규정하기를 국가가 이 충청권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설하는 도시라는 거죠. 근데 건설 주체가 국가라는 거죠. 근데 국가가 이게 자기 일인지 이제 모르기 시작하면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 도시가 과연 제대로 성장 발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세종시만의 힘으로 또 충청권 노력만으로 이 도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제 더 이상 이것까지 뭐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도시는 현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겠죠.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그 꿈을 제대로 그려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 세종시 얘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해가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화두를 곁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 건설 잘 돼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만나 뵙고, 처음 만나 뵙고, 2003년 3월달입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인수위 시절에 만나 뵙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연구로 만난 것은 2003년 3월달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국가 균형 발전이었고, 그걸 위해서 신행역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국토, 토지, 도시, 주택, 건설 이런 쪽 일을 평생 해온 저로서는, 이 도시는 저로서는 미래도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연대가 공무원생활 하던 시절이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그런 도시를 건설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침 그 업무를 제가 담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제로 제가 분당 익산이라든지 판교, 동백, 동탑 이런 여러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적으로,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참여해봤지만, 이 도시건설 과정에서 항상 남는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 도시를 좋은 도시로 건설했으면 싶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항상 아쉬운 점들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저한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도 그럴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이만한 도시를 우리가 또다시 건설할 기회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또다시 이렇게 큰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단분일의 최대 국책사라는 얘기를 하고, 어찌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 건설은 다시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도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성과 지혜를 모아서 건설해야 할 미래도시 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후반부는 이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신 분들만 이렇게 앉아 계신 줄 알았으면 좀 달리 자료를 좀 준비했을 텐데, 실은 포럼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편하게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하는 얘기 뭘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지만 수준을 조금 맞춰서 저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종시 하면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떠올립니다. 세종시 하면 세종대학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행정수도 이런저런 얘기 떠올리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역시 행정도시, 행정중심 도시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 바로 가까이 있는데 많이들 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뭐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세종시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시 어떤 도시일까요? 특별자치시가 제가 농담으로 특별히 작은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장 같은 특별시다 그러는데 특별시라는 점에서 같은데 하나는 특별히 큰 도시고 하나는 특별히 작은 도시다. 이렇게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같이 담당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어쩌면 도시 규모가 훨씬 큰 대전의 권선택시장보다 제가 더 바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시도지사회의만 거기도 쫓아가야 되고 중앙부처 직접 상대로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권선택 시장님은 이 통장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맨날 꼴찌에 가까워요. 왜 열심히 좀 일하지 이러냐 그러는데 다른 시도는 중앙부처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시군구로 딱 토스하면 예산 집행 완료해요. 우리는 얼른 던져놓고 얼른 가서 받아서 끝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실제 집행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여기서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서 실제 집행을 완료해야 사업 자체가 완료되어야 예산 집행이 끝나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자치이기 때문에 일이 두 배로 많고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자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여기는 시장님하고 부총장님들하고 사이가 좋죠. 사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남경길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남시장 말 안 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죠. 자식이 머리가 그대로 크면 부모가 안 듣는 것처럼 인구 100만 이런 도시들이 도지사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도지사는 경기도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경남이나 안양이나 이런 도시들은 그 도시 특성에 맞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들이 서로 생각이 같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생각이 완전히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필요 없는 거죠. 굳이 생각이 같으면 굳이 두 분의 살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어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다른 데서는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기준 만들어서 사람이 바로 집행을 하니까 우리는 일주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정책이든 새로 하려고 하면은 패스트로 세종시를 쓰십시오. 신속하게 정책의 성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특별자치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 건설지역이라고 해서 73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2012년 7월달에 우리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이 북부지역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은 전체 면적이 4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 건설지역이 있고 이 건설지역 주변 한
한 4 내지 5km 쭉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하게 되면은 한 300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서울이 60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은 반 정도 면적에다가 50만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 후에 이 조치원과 북부 지역이 들어오면서 서울의 4분의 3 면적이 되는 465제곱킬로미터가 된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백지계를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그 딸이 아니었느냐 그러는데, 백지계는 원래 입지를 정해놓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지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주지역에 공주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염두에 두었다는 지역이 바로 여기가 붙어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장군산이 있고 국사하고 있는 이런 곳인데, 공식적인 계획으로는 입지는 정해진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왜 세종시인가? 경계에 부닥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2002년 9월 30일에 대전에서 하셨습니다. 기억이 생생하시죠? 수도권 집중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는 단 한국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고 옛날에도 그렇게 심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한 곳에 수도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나라들이 수도권 집중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까? 심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심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는 훨씬 심하죠. 전 국민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이 심각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할 때도 이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70년에는 4분의 1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했었는데 지금은 반 거주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2배가 더 심화된 거죠. 왜 이렇게 방치됐을까요? 서울은 마음입니다. 이호철 선생님이 이 소설을 썼을 때가 1966년도입니다. 이 소설을 쓰셔서 제가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 첫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이호철 선생님을 모셨었습니다. 1964년도에 수도권 서울, 그때만 해도 서울 인구 집중이죠. 문제가 거론되고, 그때 윤치영 서울시장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인구 집중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했던 게 1964년입니다. 1971년도에 드디어 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전환했다고 공약을 했죠. 그리고 그 공약을 받아서 1977년도 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구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약 400명의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빠졌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620 사업이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룡시 건설 사업 추진합니다. 계룡시 건설을 해서 3군 사령부로 옮겼는데 원래 김재익 수석이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세종시 출신입니다. 김재익 수석이 수도 이전 작업을 추진합니다. 그걸 620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서울 올림픽 유치하면서 그것을 바꾸고 또 김재익 수석이 돌아가시면서 그게 중단되죠. 그리고 나서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전 제3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1992년에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제2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좀 비슷하죠? 1971년도에 김대중 시민당 후보가 했던 행정구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매일 통하는 거죠. 그리고 98년도에 정부 대전청사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30일에 공약을 하고 2003년도에 친환경수도 특별법 등 지방 3법을 통과시키고 연말에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04년 1월 16일자로 공부가 되고 그걸 기념해서 대전에서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1월 29일을 지금도 제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에 균형발전 선포식 행사를 세종시에서 했죠. 충청권 지도지사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정문순 지사 이런 분들 오셔서 같이 행사를 하고 그 행사가 바로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문제는 벌써 반세기도 넘게 우리 국민들 모두 수도권 집중 문제, 대도시권 인구 집중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어려운 문제고 또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와 충돌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문제는 인식을 하고 이런저런 대책 발표를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게 바로 신행령 수도고 유엔 결정에 따라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감히 추진한 바보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만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 모든 정치 지도자 여야를 막론하고 고민해왔던 문제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진행을 해서 그때 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졌던 이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되는 또 그런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펼쳐버려서는 안 된다. 이 세종시 문제, 충청권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지역 지도자들이
좀 마음을 한데 항상 모으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시의 어제와 오늘 역사를 뭐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12월 29일 날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법안을 제가 기획했던 게 2003년 4월쯤 됐었습니다. 4월쯤에 법안을 이제 초안을 만들었었는데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내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내에서 예를 들어서 당시 국무총리이셨던 고건총리께서는 제가 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그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야 의석수로 보면은 저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야당이나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도저히 통과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지개발 촉진법과 같은 법을 활용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지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첫째,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그것이 바로 법을 만드는 일이니까 법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특별법 안 만들지 못하면 임기 내 착공이 불가하는 겁니다. 절차상 다른 법을 가지고 쭉 추진하는 절차상 임기 내 착공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됩니다. 그래 착공 시기를 앞당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기를 넘겨서 착공하게 되는데 다음 대통령이 계속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임기를 착공해야 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들어서 설득을 했었고요. 다행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법을 추진하게 됐고, 법을 추진하는데도 이 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반대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균형발전법하고 지방분권법 이 세 법을 묶어서 지방과 선구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략이 그래도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정말 어렵게 이 법이 통과가 됐고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게 설득됐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유언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입지를 결정합니다. 이 지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4개 후보지를 놓고 점수를 매겨서 연기공주제를 선정을 했죠.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저게 이제 확정 발표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막연한 일이었던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이게 아주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기득권층의 반대로
그해 10월 21일에 위헌 결정이 납니다. 자기 사진 여기서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때 정말 치열한 반대 위헌 결정에 따른 성토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후속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야 간에 국회 후속 대책 특위를 만들고 정부 내에 이제 후속 대책 기획단을 만들어서 참 치열하게 그때 협상을 하고 결국 2005년 3월 18일에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마 제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 이때처럼 제가 열심히 일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요. 청와대 수석들, 장관 5-6분들, 그리고 국회, 그러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등, 여기서도 당골이 있었죠. 박경선 홍재영 이런 분들이 당골로 참석하고, 그 회의를 매주 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마다 회의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 상황은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께서는 지난주에 한 얘기 말고 새로운 얘기 가져라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 나올 게 있어야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후속 대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가 건설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교육연구도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들 이것은 행정기능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행정이 가지 않으면은 실은 교육연구도시도 과학기술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하지 않는데 기업들이 어디 따라오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름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제가 장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이학 화로 해가지고 돈 많을 때 그러잖아요. 바로 이학 행정도시를 한다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당시 한나라당 울진 출신 국회의원 김광원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썼죠. 그래서 제가 행복도시다 이렇게 붙였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름 참 잘 지었다고 그래서 지금 행복도시 세종 이렇게 불립니다. 기실 이런 게 행정 수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이름에 그렇게 남겨뒀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쭉 추진을 했는데 아마 화면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2007년 7월 20일 날 원래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약속드린 대로 제가 2003년도 7월 달에 앞으로 4년으로 그러니까 2007년 7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중에 위헌 결정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도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켜서 2007년 7월 달에 착공을 했었고요. 정부가 바뀌어서 수정안, 백지화 파동을 거쳤죠. 그때 이제 논란을 거쳤는데 어쨌든 2010년도에 수정안이 부결돼서 행복도시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렇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60%가 이전을 했습니다. 10부, 5청, 11청, 2실, 2위원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가 이전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인사청 이달중으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이전을 하게 돼서 이제는 법대로라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과천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만 이전을 하면 되고, 우리 욕심 같아서는 처음부터 그거는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과천을 못 시켰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의 상징 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가 실은 정부 부처의 이전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부처죠. 자기가 안 가면서 다른 부처만 가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꼭 가자고 그랬는데, 행정자치부는 여전히 법상으로도 서울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나중에 다음번 뭐 대선 때라든지 이걸 그때 다시 거론을 해서라도 행정자치부 이전은 꼭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구조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기록,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또 다른 장관들한테 맡길 수 없는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된 일들은 서울에 남기자.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교부,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부, 또 통일부, 그리고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 뭐 이런 부처들은 서울에 남기되, 우리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부처들은 모두 세종시 옮기자 결정이 났었죠.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행정수도, 그리고 서울은 경제수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경제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시 재정경제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죠. 여기 서울에 남기자 하는 주장을 당시 하나라당 측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부처가 한 팀이 돼갖고 일을 해야지 하나 빠져나가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자꾸 겉도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처음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남기자 그래서 결국 거기서 행정자치부가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었습니다만, 세종시의 이 모습입니다. 이 노바다죠. 이제 노바다, 장남평야, 장남평,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부 청사, 총리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정부 청사가 있고, 좀 늦 가을에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 미래도시 꿈이라고 그랬는데, 세종시는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가 1단계 기간인데, 1단계 기간 중에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해서 인구 15만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지금 현재 신도시 기준으로 보면은 12만 5천 명 정도 됐으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좀 늦어진 셈이죠. 지난 정부 때 최소한 3년 정도는 늦어졌다고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자족기능을 개발해서 30만 도시로 만들고, 그리고 완성 단계인 2030년까지는 인구 50만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신도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세종시 전체를 보면은 2030년까지 80만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2년 1월 3일 날 제가 시장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국회뿐은 청와대 제2신무실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동의를 잘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TV 토론 때 상대 후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장이 그게 할 일이나 얘기를 하지, 아니 국회 불을 옮기고 청와대 제2신무실 설치하면서 시장이 무슨 재주로 하려고 그런 공약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럼 세종시장이 그 일 해야지 그럼 누가 합니까? 저는 세종시장이 하는 일은 그런 주장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은 충청권 어느 곳에서도 다 그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합니다. 여의도 국회에 헌법을 고쳐서라도 오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당시 세종시 반대했던 당 의원들도 합니다. 그런 분 한 분 계십니다. 잘 아시는 정의와 국회의장 또 국회의원은 공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추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국회의장 관두기 전에 세종시 와서 감사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4월달에 오시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별자치시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화 기초를 겸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말씀이고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형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거 환상성 도시가 아니고요. 반지 모양, 가락지 모양의 도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쭉 대중교통 축을 이렇게 만들고 대중교통 축에다가 마을을 이렇게 달아주면 마을 개수가 22개 마을을 이 대중교통 축에다 이렇게 좀 대중교통 축이 22.9km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22개의 마을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그런 도시 계획인데 녹지 공간이 비교적 넓습니다. 52%가 녹지, 그리고 개발 면적이 48%. 그 많은 거냐?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행정수도 중에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가 있습니다. 푸트라자야는 표방하는 캐치페이스가 가든시티입니다. 가든시티인데 그러니까 정원도시죠. 가든시티를 표방하는 푸트라자야의 녹지율이 40%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거죠. 기존 도시, 대전은 얼마나 될까요? 도시까지 녹지 비율이? 대체로 기존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은 10%가 안 됩니다. 신도시로 계획하는 도시들 있죠. 제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신도시들은 대체로 녹지 비율이 한 20% 됩니다. 2기 신도시가 녹지 비율이 좀 높이지 않아서 한 30%대. 그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녹지 비율이 많은 도시다.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이쪽 그 정부청사나 그 주변 이런 아파트 단지 보면은 좀 백광가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방법은 밀도를 낮게 해서 많은 주거지를 쓰는 그런 방법이 있고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좀 밀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종시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 22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기능을 이렇게 분산해서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비워놨습니다. 도나스 모양이죠. 가운데 비워놔서 어떤 도시건 간에 도시는 도심이 있습니다. 그 도시면 그 도시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일반 서민들이 건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세종시는 그 반대로 보시거든요.
겁니다. 이 도심 한 중심은 이렇게 비워놔서 여기 사는 시민들이 모두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이제 가장 좋은 공간,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비싼 그런 공간을 가장 저렴한 게 아니라 아예 공짜로 쓸 수 있게끔 시민 모두 그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시는 22개의 마을로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굳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그 각 동마다 가운데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을 둬서 그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개념도는 이거죠. 대체로 1km 곱하기 1km, 1.5km가 중심이 되는데요. 마을이 대체로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km의 도시에 그 마을에 한 2만 명 남짓 정도의 주민들이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2만 명이 사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가운데다가 생활건축지가 배치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주민들이 이제 걸어가서 대부분 일을 볼 수 있는 왜 하필이면은 1.5km고 하필이면은 2만 명이냐 그것은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기준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배치하면 적절한 규모가 바로 1.5km, 2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어떤 시설을 배치했냐면은 초등학교는 6년이니까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슈퍼마켓, 은행, 학원, 병원, 의원, 어린이집, 우체국, 인구센터, 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모두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해 놓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뮤니티 빌딩이 되는 거죠. 이 마을에 서울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한 마을을 이루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민 체육대회 하면 읍면동계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백 년 된 면보다도 이제 만들어진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동이 훨씬 더 단합된 모습으로 체육대회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이 커뮤니티, 복합 커뮤니티들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에 카페도 있고 어린이들도 같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승을 위한 배려가 보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활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이렇게들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교는 이제 스마트 교육, 또 e-learning 이런 얘기가 스마트 스쿨 e-learning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태블릿 PC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그리고 원래 계획으로면 중학교는 한 20명 정도 한 20 내지 25명 정도에서 학급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세종시의 학교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때문에 이사 온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 풍경을 이루는 게 이제 공공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일관성을 이룰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을 통일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사인보드 이런 것들을 미리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를 통일해서 통일감 있게 했다는 점도 특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대개 이제 7개, 7개 분야의 그 경과계획을 그때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하나하나 건설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도 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려고 했고요.
국립세종도서관이나 대통령 기록관은 비교적 평가하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 관리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또 도시 관리가 편리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시, 첫째 IQ 도시,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동 비율이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유니세프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한 18% 정도 되는데 23%가 됩니다. 출산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1.9명. 대전은 얼마나 되나요? 1.25명. 네. 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신도시 쪽은 보면 평균 연령이 31.6세입니다. 전국 평균이 40.4세니까 굉장히 젊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전에서는 지하철 대신에 트램을 건설한다고 해서 좀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이 도시는 처음부터 지하철을 만들지 않고 BRT라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 도시들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상에 그런 버스 전용차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가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거든요. 나이 들어가지고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라도 한참 내려가서 공기도 나쁜 지하철 타는 것보다는 지상에 신호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는 또 다른 차 방해를 받아서 정체가 되지 않는 그런 도로를 만든다면 굳이 지하철을 놓을 필요가 없겠다.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킬로미터당 1,000원 내지 1,500원 됩니다. BRT로 하게 되면 100억 정도 안 되거든요. 지하철 운영하려면 매년 수백억,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억 지하철 적자가 나는데 여기는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하고 그때 제가 바이모달 트램이라는 것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철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2012년에 시험 문제로다가 실격 처리가 됐죠. 다시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이제 금년도에 이달 28일부터 이제 시험 상용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시험운전 할 때 한번 타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정도 시험을 해보면은 그대로 투입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비싸요, 이게. 대당 얼마짜리 될 것 같아요? 15? 네? 15억 됩니다. 버스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CNG 버스라 해서 천연가스로 운행하는 버스는 2억 8천, 2층 버스는 5억, 이것은 15억 됩니다. 지하철 얼마쯤 되나요? 지하철 한 날에. 지하철 얼마나 될까요? 지하철 한 30억 됩니다. 지하철은 싼 거예요. 지하철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럼 이제 타고 다닐 때 돈 조금 낸다고 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대전 시민들이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저기 15억 되면 너무 비싸서 못 쓸 것 같아서 정부에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용화 시켜야 되는데 대량 생산 들어가는 단가가 많이 다운되거든요. 근데 초기에 개발해놓고 비싸서 안 쓰면 끝내 개발비만 나가고 마는 거죠.
특히 초기 단계 상용화 대량 생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좀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좀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좀 일부 지원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트램 방식을 한다고 그러죠. 바이오가 트램이 아예 궤도를 깔아가지고 하는 전차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일반 도로에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이 전용도로 그대로 운영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이 바이 모달리티 트램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주요 도시 간에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요. 작년도에 세종 서울고속도로 건설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도농통합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도시인 조치원, 도시재생을 통해서 경산을 내고 농촌과 도시를 잘 연결해서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종시 공부 잘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도시를 만들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면 애들도 당연히 공부 잘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애들 공부시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테니까 저는 엄마 아빠를 공부시키는 것, 일반 시민들 공부시키는 것을 좀 열심히 해볼까 싶습니다. 그 제일 잘하는 데가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 시민대학이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좀 배워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종대학교의 이름을 따서 지편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인문학 강의를 하고요. 지금 2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고전 강의, 서당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아카데미, 공무원들 공부시키는 것, 또 세종 인문지리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작년 한 해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 안에는 국책연구기관이 14개가 있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어저께는 환경정책 들어가 있는 거라고 같이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면 환경 포럼 만들어서 환경에 대해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일들도 앞으로 좀 해나갈까 싶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소통을 중시했던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본받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일은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 2016년에도 용인실시 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조치원역 벤치와 시설 개선을 꼭 로컬 무대에 대해서 저희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데를 어떻게 허가해 줬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대기업이 지금 독점하면서 시골 사람들의 쌈짓돈까지 가서 고발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 모르는 이과에 가라 저과에 가라 B만 원이 떨어지는 뭘로 가야지. 이게 남는 돈이 이게 뭐 웃기게 되는지 한장을 돼 있는데 지금도 차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건이가 8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6천. 내가 좀 시청 좀 자주 놀러 갈게. 그래요. 시장에 취임한 후 추진하고 있는 택배 과제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몰랐나요? 하나의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문화적인 우리 농업에 대한 이런 처우가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저 차는 아무것도 아니요. 조선만 원 차가 조선만 차가 아니 무작위 그 기차. 맨날 화투 치셔갖고 선수가 나한테 제가 이길 수가 있나 이거. 돈만 많이 내나 이거 당신. 레스토 뻔한 얘기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둘 찾아가는 길을 살금살금 레스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걸 하나둘 찾아가는 길을 성큼성큼 매주 평균 주 1년 한 주에 한 번꼴로는 시민과 대화합니다. 대체 시민과 대화하면은 한 100명? 몇 달에 그만큼 정도 동일을 내는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한 모이면 되게 한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모이시는 분을 오세요 하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지금까지 한 100번 가까이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는 제가 기자들 상대로서 정례에 브리핑을 합니다. 88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생각하지 말아서는 총선 끝나면 또 할 겁니다. 정례 브리핑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시민과 소통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화가 넘거든요.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게 참 어려운데 시민들 만나면 그런 걱정 안 해줬습니다. 정말 많은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시정공약소 이름부터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들을 공무원이 듣고 그냥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제안으로 아이디어를 프로포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공약소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면 몇 개 정도는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부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서 정책을 반영을 시키고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욱더 많은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맡기면요, 일단 안 되는 이유부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되게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 시민들한테 기대할 수 없거든요.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과 세종과 대전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처음 우리가 이 세종시를 계획했을 때 50만 도시를 만들려고 얘기했는데 이 50만 도시 만들어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 첫째는 정부가 직접 내려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우리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자 하는 그런 것이 있죠. 또 하나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 경제권을 만드는데 세종시 50만 도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성주, 천안, 공주 이렇게 같이 손잡으면은 물론 수도권만큼은 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하나 경제권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 올라가는 그런 요소들을 여기서 차단해내고 이 자체를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광역 도시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역도시권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해놨는데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죠. 그 대상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세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각 도시별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능과 역할을 나눠서 하는 대신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연계망은 예를 들자면 교통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3개씩 그 도로를 12개 도로를 그래서 놓기로 했습니다. 그 12개 도로를 놓기로 한 그 이유는 바로 광역도시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부권 교통계획을 같이 수립하자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전으로 주택을 합니다. 동시에 거의 비슷한 숫자만큼이 또 대전에서 또 세종시로 또 주택을 합니다. 한 도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 도시권이라고 봐서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지금 만들어진 도로가 세종시에서 유성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진즉 완성돼서 지금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 대전역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BRT 도로라 해서 작년 말에 완성됐죠. 버스를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버스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어벽 다툼이 있는 거죠. 우리 세종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벽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같이 사는 데 시작하니까. 대전에서 많이 좀 서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 반성역까지 나오거든요. 반성역까지 여기까지 와라 그러면 저 정사역까지. 그죠? 반면에 또 세종시 버스들도 대전을 이렇게 오고자 하는 사람 많거든요. 서로 올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적선이 아닙니다.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혹시 남들이 끌까 봐서 협조 잘 안 돼요. 이런 거 시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대전역과는 원래 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 7월부터 이 버스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세종시 그 남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대전에서 오는 사람이 정상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거쳐서 오송까지 다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여기서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전시와 우리 세종시가 얼마든지 원만하게 협의만 하면 양쪽 시민들 모두 그런 불편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편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여보에 계시는데 제가 권선택 시장한테 대전연구원을 대전 세종연구원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지 1년이 돼갑니다. 드디어 합의가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 중에요, 나만 빼고 다들 세종공무원 따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하면은 대전 연구원장님이 대부분은 잘 하겠지만
대전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이견 있을 때 어디 편 들 거예요? 세종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대전세종연구원을 만든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자꾸 저울질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싸우더라도 연구원에서는 이게 옳습니다 하는 주장을 저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전세종연구원을 만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당신입니다. 그리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뭐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대전에 거점지구를 만들고 거점지구에서 개발한 과학 기술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과학 기술 비즈니스 벨트니까 그 역할을 이제 비즈니스 쪽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능지구. 네, 세종시도 그 기능지구의 하나입니다. 청주, 천안이 합쳐서 기능지구가 3개, 거점지구, 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잘 연결하면은 우리 대전과 세종, 천안, 청주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대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전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돼 있고, 예를 들어 산업단지 만들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인근 세종시는 대덕단지와 같은 그런 브레인 그룹이 있는 연구단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대전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눠가면서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보면은 이래봤자 전혀 넓지도 않아요.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덩어리가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많은 중앙정부에서 아쉬운 소리만 하는데 실은 우리 시도지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대 힘을 모아서 공통된 주장을 좀 제대로 해보자. 지방재정 문제, 국가지원 대 지방정부가 2대 8이고 업무는 일은 중앙이 2고 지방이 8이라는 거거든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권한 이런 것들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주장을 하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또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가요 협력하는데 저희가 걸림도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충청도 시도지사 자주 만나거든요. 세종시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다 별로 반대하고요. 가운데 있거든요. 또 우리는 연세 주민국이라서 그런 가운데서 근데 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감히 실력이 없어서 당초 저한테 주신 시간보다 좀 더 초과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쟁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질의응답은 좀 한 분이나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의응답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을 지냈던 과학기술자고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세종시에 관심이 많고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시간이 짧게 발표를 하셔서 저는 그 민속촌처럼 세종시대의 과학, 기술, 예술, 문화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세종 과학 민속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 건설을 해주시면 세계적인 아주 훌륭한 관광단지도 되고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세우는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 있고 그러면은 연구원장한테 비비는 거죠. 시간을 넘어서까지 열강을 해주신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석자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회 대전 미래기획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